자, 다 들으셨죠? 네. 자, 여기 사적 개발행위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의 도시공간의 결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겨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개발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래? 허가. 그 순서대로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개발행위에서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아까 본 거 같지 않으세요? 두 번째 보니까 되게 반갑죠? 세 번, 네 번 보면은 암기 된다고. 네. 처음에가 조금 힘들 뿐이지. 그래서 거기 건축하고 공작물 포함해서 물건 쌓는 건 아까 녹관차, 주상공은 물건 쌓는 게 1, 농림지역은 볕단, 집단 쌓는 게 1. 거긴 빼고 1월 이상 살 때 토지 형질 변경은 경작으로 하는 거는 봐주겠다. 토속 채취는 허가 받되 위에 있는 형질 변경 목적일 때는 안 받아도 되지. 형질 변경 할 때 받았으니까. 5번 토지 분할할 때 아까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미만일 땐 허가 받되 이상일 땐 안 받았어요. 사공행도 이상. 그리고 허가 없이 가능한 거 골라라 그러면 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뭐 도시공객 사업은 공익 사업이니까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도시공객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이 사업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도시공객 사업은 허가 대상 아니다. 국가 등이 직접을 한다. 허가 대상 아니다. 그 녹지 관리 농림지역은 주로 농사 짓는데 거기서 비닐하우스 하는데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뭘 허가 받냐? 안 받는다. 그래서 요거를 할 때 허가를 누구로부터? 특광, 특특, 시장,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 싹 밀어야 되니까 인허가 받다가 시간 다 가니까 그러면 인허가 받을 때 허가 안 받게 인허가 뭐 시켜요? 의제 시켜요. 인허가 뭐라고 그러지? 의제. 있다. 봐봐요. 내가 지금 현재 하는 행위 요 5가지. 허가를 받을 때 인허가권자 협의하면 인허가 뭐 되고? 의제. 근데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건 아까 예외라고 해서 재해재나 응급복구는 일단 하시고 매도래 신고? 근데 만약에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먹어요. 나중에 국토개법 가면 벌칙이 나오는데 제일 약한 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허위로 보고를 했거나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써 있어요. 그래서 만약 벌칙이 5개가 써 있는데 제일 약한 거 골라라 그럼 걔가 답이에요. 허위 보고 신고라고 그래. 아무튼 허위 보고 신고. 허위 보고 신고 500이에요. 내 쪽팔려? 그냥 해. 그냥. 허위 보고 신고 얼마라고? 500. 여기 500 써는 뒤에 오른쪽에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어디다 쓰라는 거야? 1월 내 신고 옆에 있었잖아요. 신고를 위반했을 때 허위 보고 신고 500만 원이라고. 됐고 85제곱미터 이내로 개축 재축한대요. 이 조그만 거 하는 거잖아. 이거 허가 없이 가능해. 면적은 아까 경매할 때 25, 부필무게 높이는 50. 그러니까 이게 내려 있을 때는 이게 25, 50 두 글자인데 외로 가면 10배 완화해서 250, 500인데 지목 변경 안 하는 형질 변경일 때는 250이 아니라 650까지. 토지 분할하는 사유가 만약에 사도 개설 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면 안 해도 돼. 공공용지 분할이면 안 해도 돼. 행정재산 분할일 때는 국가가 분할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냐? 도시공객 시설이 결정돼서 지형되면 고시되면 수용할 건데 수용하면서 무슨 허가를 받냐? 대지 분할 면적 이상일 때 안 받는다. 조건 걸 때 기굴발차비 5가지 있었죠. 이행할지 안 할지 모르니 못 믿어서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5가지 기가 뭐였죠? 기반인 설치 조건인데 물건 적지 분할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굴착으로 인해 토지 붕괴 우려가 있을 때, 발파로 낙선 먼지 등이 주변 환경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차량 통행으로 주변의 환경에 현저한 훼손이 있을 것 같을 때, 비탈명에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허가 기준할 때 아까 5천, 1만, 3만까지 허가해 줄 건데 자연환경 보존 녹지는 꼭 외우자고 그랬어요. 5천은 자연환경 보존 녹지 얼마? 5천. 주상생자는 1만. 공간농은 얼마까지? 3만. 그리고 2, 3, 4, 5는 당연 기준이라서 도시군관리계획에 성장관리 방안에 배치되면 안 되고 사업하는데 지장 주면 안 되고 주변 환경 경관 조화 이루어야 돼요. 기반인소 용적폭이 적정하다면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겠다. 단 기준에 맞아도 허가하지 마라고 하는 거 허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한. 그래서 옆에 허가 제한 1회 하나요? 원래는 3년인데 아까 계획 짜는 거 3, 4, 5는 추가로 2년. 그래서 보존 가치가 큰 지역들로 1, 2번은 최대 3년이지만 3, 4, 5는 최대 몇 년? 5년. 그래서 청산리 뭐라고 했어요? 녹개수, 조수, 우량농지, 개발행위로 미관 문화재 손상 우려 있을 때
3, 4, 5는 계획 짜고 있는 지역, 짠 지역. 짜고 있는 지역, 영어로 ing라고 그랬죠. 그래서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이 되고 바뀌게 되면 기준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일단 허가 제한하겠다. 그리고 다 공사 끝났어요. 무슨 검사 받으면 끝나? 근데 준공의 개념이 아닌 건 물분은 또 안 나와. 물건 적지는 물건 쌓는 거지 준공이 아니죠. 분할은 선 긋는 거니까 준공이 아니잖아요. 물분 X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공공시설은 현재 간평사만 나왔고 우리 시험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림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내가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할 건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여기 지역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여기가 철도 개설한대. 철도 무슨 시설이죠? 기반시설. 이건 무슨 계획 짜야 되는데? 도시공간계획. 입안한 사람이 특특 시장군수인데 얘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네가 나타나서 토속 채취하고 건물 짓고 하면 안 된다. 사전에 이분한테 가서 물어봐라. 사적 개발이 우선하니까 공적 개발이 우선하니까. 그러니까 이분한테 가서 뭐 받고 허가 받고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분이 모르니까 시행자하고 관리처 의견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적 개발행위라는 거는 공적 개발하고 부딪혔을 때 이게 난개발이 될까봐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가 오른쪽에 가시면은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간단하게 써놨는데 자 이거 해볼게요.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하려면 뭐 받으라고? 허가. 근데 천재지변이라든지 85의 증개재축이나 면적은 얼마? 25. 부피무게 높이는 그건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개발행위자가 특특시군하게 허가 신청하면 며칠 안에 15일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 줄 때 기준에 맞는지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허가 제한 사항인지 아닌지 보고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해줄 건데 조건부 허가할 수도 있다며. 그리고 나서 허가 받고 나서 공사 끝나고 나면 무슨 검사요? 종검사 받으면 끝나는 이 절차에다 살 붙여놓은 거예요. 다. 큰 내용은 아닌데 여기 박스 가운데 맨 위에 거부터 봐보세요. 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위, 환경, 조경,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데 다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개발밀도 높은 지역은 기반시설 부족하죠. 설치 곤란한 지역이잖아. 근데 어떻게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 그러니까 제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공계획사업 시행자와 관리청 2명의 뭐 듣고 의견. 그 허가 불허가 하는 며칠 안에 15일. 이 15일 안에는 협의 심의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 안 됐죠. 허가 제한권자는 허가권자보다 윗사람이에요. 국장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야 이거 몇 년 동안 하지 말아라. 3년. 3, 4, 5는 연장해서 2년. 최대 몇 년? 5년까지도 제한할 수 있고 이 허가 받고 했어야 되는 허가 안 받고 한 사람한테는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3단계 갑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원상회복, 안 하면 행정, 대집행. 그리고 너는 뭘 벌 받아야 되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그래서 3단계 조치 들어간다.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에 어느 게 좀 양이 많네. 그러면 시험 뭘 많이 내겠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면서. 근데 이걸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잖아. 단어 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크게 안 보고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고. 그럼 난 둘 중에 선택하려면 나는 기반시설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가야죠. 시간을 투자해도 잘 나올 것 같은데 투자 많이 한 사람이 잘 나올 거 아니야.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3시간 했어. 와 뿌듯해요. 시험 보면 나오질 않아. 뿌듯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개발밀도 관리구역부터 일단 개발의 밀도가 높아서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나와야 돼요. 허가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도시지역 중에 주상, 공인대 어디는 빼고 그런 지역, 녹지 뺀 지역에서 지반시설이 현재 부족한데 원인은 부족이지만 설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죠. 곤란하니까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의협심 중에서 뭐만 거쳐요? 심의만 거쳐 지정을 딱 해버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하겠다? 강화. 현재 용적률만 최대한도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 강화했다. 기준 하면 누구죠? 국장. 국장이 정해준 기준에 맞춰서 지정하겠다. 그래서 숫자 나오면 몇이라고 그랬죠? 개발 나오는 숫자 항상.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개발행위 집중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설은 부족해. 설치가 곤란하면 뭘로? 개발밀도. 가능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반대 개념이죠. 얘는 뭐만 거쳐서? 심의만. 근데 얘는 돈 내라 그러면 애들이 네가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심, 의견 정치하고 심의. 얘는 개발하는 걸 못하게 해야 되니까 행위자를 강화하는 건데 얘네들은 개발행위 하는 애한테 내놔. 뭐 내놔? 기반 설치 비용 납부하라는 거죠. 그럼 얘는 몇 년 안에 계획 짜야 되는데? 1년 안에 짜야 되는데 이 기반시설은 도시공간의 내용이잖아요. 어디다 반영할 것? 도시공간에 반영할 것. 그럼 이제 얘보다는 누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얘는 개발할 땅, 보존할 땅. 그러니까 행위자니 막 완화되거나 구역에서 해제되거나 허가 신청 건수 숫자 나오면 그래서 재작년에보다 작년에 몇 퍼센트? 인구 증가율도 20% 이상 증가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반드시 지정하는 겁니다. 단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볼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인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뭐한데? 필요한데 기반시설은 부족하면 설치가 뭐하다해. 그리고 가능하니까 돈 내놔라죠. 그럼 똑같이 지정 권한자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고 의무적 지정 대상 여기 별표에 나이죠. 제일 많이 나온 게 고놈이에요. 행위제한이 뭐 되거나 완화되거나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또는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뭐 되는 지역 완화. 그리고 기억에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몇 프로? 그럼 재작년에는 100건이었는데 작년에 130건입니다. 몇 퍼센트 늘었네? 그럼 20% 이상 늘었죠? 대상적이다. 이렇게 나와 시험에서는. 그리고 해당 지역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도 이거 비포 사이즈라 잘 보이죠? 그래도. 이거 작년에 A4로 했다가 나도 안 보이더라고. 아니요, 따라하세요. 막 이래서. 그 싫어 보이네, 이거. 비포는 잘 보이네. 기준이 아무데나 막 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야 여기 너무 작으면 기반시설이 작게 들어가니까 최소 단위를 10만 잡아놨어요. 최소 단위 얼마? 10만. 근데 이게 조그만 게 연접이 되면 이렇게 연접이 되면 이거 하나로 묶어라 이렇게 놨어요. 소규모가 진행되면 하나로 뭐 해서 묶어서. 경계는 불분명하면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특색 있는 지형지물 등을 이용하여 뭐 도로 경계선, 용도지역 경계선을 따라 분명하게 하도록 할 것. 됐고 지정 절차가 얘는 의심이에요, 의협심이에요, 심의만요. 돈 어디다 갖다 쓸지 의심스럽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의견 청취하고 뭐 거쳐서 심의. 예. 거의 의심스럽다 써놓으세요. 쓴 사람은 거의 100% 합격이에요. 안 쓴 사람은 쓰지 마. 의심 이렇게. 지정되고 몇 년 시간 준다고 그랬죠? 1년. 1년이 될 때까지 이 설치 계획 수립 안 하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자세히 보시면 그럼 잘 봐요. 여기 개발의 허가 제한 지역에 아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있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 있었죠. 얘가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짜고 있는 동안 허가를 제한한 거잖아. 그럼 기반시설 부담 구역도 그래서 4번에 있었던 거지. 아까 허가 제한 지역에 4번에 있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5번에 있었잖아요. 걔가 계획을 짜고 있는 기간 동안은 개발행 해줄 수가 없잖아. 계획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걔네가 허가 제한 지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과 대상은 얼마 초과하는? 200. 신중축인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만약에 더 커졌다 그러면 기존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에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에 신축을 한다면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으로 하겠다. 숫자 몇 조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광 특특시장 운수가 허가받으면 2가 뭐예요? 2개월 내에 일단 부과를 하고 사용 승인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할 때는 뭘로 내라고 그랬죠? 원칙이? 현금하고 카드. 근데 만약에 물납도 허용합니까? 예, 물납도 허용하는데 납부 안 하면 강제 징수 들어가요. 지방세 관련된 징수로 들어가서 강제 징수하겠다. 이게 이제 개발행위 파트 관련돼서 위 파트랑 밑에 파트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만 정리한 거고, 이제 밑으로 가면 이제 사적 개발이 아니라 무슨 개발로? 그건 이제 도시공개 시설 사업으로 가는 거죠. 맨 밑에 왼쪽 가시면 자,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시도대장, 국장이 딱 해주는 순간 이 땅은 도시공개 시설 부지고 건축행위 금지되는 거죠. 금지가 되는 거니까 옆에 아까 몇 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이 짜라고 그랬는데 3개월 안에 수립이 돼서 시행자를 정했어. 그래서 원칙이 특광, 특특, 시군, 예외 국장, 도지사, 그리고 뭐 받은 자? 지정받은 자, 비행정청도 가능하댔죠. 그럼 이 사람이 짜는 계획이 이제 무슨 계획?
실시계 인가가 나면 이제 그때부터 사업해도 좋다고 한 거죠. 요때 수용 권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시법상 사업 인정받은 거로 본다. 그래서 옆에 실시계 인가 뭐가 떨어지면 고시 공익사업 간주가 돼서 수용이 가능하고 다른 법상 인허가 관련된 거 다 의지할 테니 바로 착수해서 행정 절차 간소화 해놨다. 그럼 사업하다 보면은 누구가 이제 불편하냐면 공익사업 시행자잖아요. 그래서 시행자 보호를 위해서 아까 서류 돈 내고 무상으로 그리고 관련서를 보냈는데 안 받으면 공시송달 인정해준댔죠.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일정한 절차 거쳐 출입할 수도 있고 너무 길면 분할할 수도 있고 수용되고 남은 땅이 아니라 옆에 있는 땅은 뭐는 할 수 있다. 수용은 안 된다. 그리고 사업이 다 끝났어요. 공사 완료 보고 드리면 준공검사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되면 공공기소 귀속시키면 끝난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개정된 부분이 아까 결정되고 2년이 아니라 몇 월 날 짜는 걸로 3월 날 짜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언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간 색깔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결정이 되고 나서 단계별 집행계획도 안 짰고 1단계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는 몇 년 안에는 안 한다는 얘기네. 요 땅 3년 안에 안 한 땅 중에서 그러면 3년 동안 딴 거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해서 거기 빨간 색깔에 6번 있죠. 기간 내 미수립됐거나 2단계 포함이 돼 있어서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공, 개 가설 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은 일단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됐고 맨 밑에 기출질문 한번 볼까? 자, 1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그 X 괜히 써놨어. 지우려고 그랬는데 맨날 물어봐요. 와서 이거 뭐냐. 그냥 써서 줄이지 뭐 그래서 썼는데 지금 무슨 사업이래요? 도시공객 사업은 사적 개발행위가 아니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시식의 인가 대상이죠. 근데 그냥 시식의 인가 대상이죠. 허가 받는다 그러면 틀린 거죠. 정답 지문으로 나왔고 2번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없었어요? 있었죠. 그걸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잖아요. 근데 조건부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냈었어요. 가능한데. 3번 관리지역 안에서 도시공객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라 따라예요.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가 정해지며 상한은 5만이다. 아까 잠깐만 보세요. 5천 미만, 1만 미만, 3만 미만이죠. 공간농은 얼마예요? 3만. 5만이 아니라 3만. 그러니까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어. 숫자 연결하는 거로 안 나오고.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당행위는 한 자는 1월 안에 허가권자에게 뭐 해야지 아까? 1월 안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했던 거잖아. 이게 지금 잘 나왔다고 이게. 5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시공객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행위 할 때 아까 시행자 동의 얻으려 했어요? 의견 들으려 했어요? 시행자 관리처 의견 들으라고 했지. 언제 동의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의가 아니라 뭐예요? 의견 청취야. 이게 기초 듣던 질문들이에요. 됐고 뒤로 넘겨볼까요? 그럼 도시 개발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국토개혁법 가면 보치게 뭐 타인 토지 출입도 있고 청문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 이거 보칙은 잘 나오는 데들이 아니라서 날 잡아서 제가 그냥 한 장짜리로 보칙 만들면 그것만 봐도 돼요. 저건 막 신경 막 쓰면서 공부 안 하셔도 돼. 뭐지? 청문이라는 건 내가 가혹한 행위 하기 전에 너 왜 그랬어? 하고 한번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취소하는 처분하고 허가를 해주는 처분 중에 어느 게 좀 나한테 가혹한 처분이에요? 취소자. 그래서 취소 말소 전에 청문회라 이게 써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거만 알면 되고 이제 여기로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갈 건데 여기 제일 먼저 이 토지를 어디를 개발할 거냐를 정해놓고 뭐로 만들지를 생각한 다음에 지어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짜면서 동시에 개발 계획 지어하는 거죠. 자, 도시개발법엔 계획이 몇 개 나온다? 3개. 개발 계획, 실시 계획, 환지 계획이야. 내 머릿속에 아예 탁 박혀 있으면 눈에서 확 올라와요. 그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 개발 계획 보이세요? 실시 계획 보이세요?
환지계획 보이세요? 일단 얘가 잡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앞뒤로는 이게 글씨가 써져. 걔가 안 써지는 순간부터 답답한 거지. 그럼 이제 여기 개발구역이라고 써 있는 부분부터 자, 좀 전에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 요 상태에서 시행자가 무슨 계획 짜서 인가 봐서 착수한 다음에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고 끝낸 거잖아요. 근데 여기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제일 먼저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누가 나와야지? 시행자. 얘도 무슨 계획 짜는 거예요? 그럼 얘도 뭐 받고? 그리고 나서 공사에 착수. 근데 착수를 바로 안 해. 환지 방식일 때는 계획을 하나 짜야 되거든. 무슨 계획 짜요? 환지 계획을 짜야 돼요. 환지 계획을 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가 떨어지면은 요때 착수하는 거야. 그럼 끝나면 공사 완료. 뭐 받으면 돼? 준공검사. 여기는 준공 인가로도 하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하면 그날 다음날 구역 해지되는 건데 정비사업으로 가도 똑같이 뭐라고 불러요? 시행자라고 그래. 시행자가 여기서는 실시계획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실시계획이란 말을 사업시행계획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획이 사업시행계획이고 인가 떨어지면 분양청 받아야 환지계획과 똑같은데 이름을 바꿨어요. 땅으로 바꿔주는 계획 환지계획, 권리로 바꿔주는 계획이 환권계획이에요. 그걸 관리처분이라고 그래요. 관리처분계 인가 떨어지면 착수하고 완료되면 준공인가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에 무슨 날에? 다음날 구역 해제된 곳으로 보고 이제 소유권 확정됐죠. 등기해야 되잖아. 환지 등기는 환자학원은 14일 내 등기 등기하는 거고 얘는 뭐? 지체 없이 분양 등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산금 이때부터 더 받은 사람 뭐예요? 징수, 덜 받은 사람 교부. 그래서 청산금 징수 교부 한다 해서 똑같이 끝나요. 근데 여기서 토지 세부 목록 고시라는 게 이게 도시개발법은 요때 수용 권한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준다고 그랬지.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테 사업 인정 간주하겠다. 그래서 요놈이 요때가 아니라 요때로 땡겼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됐어. 그러면 도시개발에서 맨 위로부터 가보세요. 맨 위에 개발구역 플러스 개발계획 써 있을 거예요. 개발구역 플러스 개발계획. 그럼 이제 개발계획을 짤 때 개발구역 지정권자 누구라고 써 있냐면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 국장에서 화살표 가서 국장이 하는 거 몇 가지? 5가지. 국, 중, 공들천.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해서 할 때인데 현관펜 지방 X에다 세요. 지방행정기관장은 국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돼? 시도지사한테 가야지. 왜 국장한테 가? 그 공공기관 정출관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뭐 할 때요? 제한. 여기서 제한이란 말은 비행정청이 행정청 할 때 제한이고요. 행정청이 행정청한테 할 때는 뭐예요? 요청. 그래서 이 2번에 중앙행정기관장이라 요청이라 써 있는 거고 공공기관은 그냥 공기업일 뿐이에요. 비행정청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제한 써 있는 거야. 이거 당연한 건데 이걸 왜 틀리니? 사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둘 이상에 걸쳤는데 협의 성립되지 않으면 나와. 누구를 지정해주면 삐지기 때문에 국장이 직접 하겠다. 5번에 천재지변 긴급할 때는 누구예요? 국장이. 그럼 지금 한 거가 지금 현재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짜는 건데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부터 동시에 해서 이거 무슨 표시예요? 플러스 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개발계획을 짠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짧게 많은 지역은 지정부터 하고 2년 안에 개발계획 짜라라고 해서 요 놈은 짧게 많은 것들이에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짤 수 있는 거는 혹시 주상공 녹 중에 주상공 이미 개발됐죠. 근데 녹지 중에서 무슨 녹지는 개발 못 하는데? 그래서 한번 볼까? 우리가 주상공 녹 중에서 무슨 녹지는 개발을 못 하게 해놨어요? 고정녹지 못 해요. 그래서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일 것?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은 30만.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얘는 10만 이상이면 지정 가능하도록 바뀌었거든. 그럼 잘 잡아요. 사적 개발행위 할 때 주상생자 1만 미만이었죠. 그럼 만약에 9천이면 사적 개발행위 해라. 12,000이야. 일로 와. 큰 개발이니까 도시개발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주거지역인데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슨 사업을 하겠대? 도시개발 사업. 근데 주상공은 이미 개발이 좀 돼서 이게 막 계획을 짤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은 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이잖아. 짧게 많은데 동시에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지정해놓고 규제해놓고 2년 안에 개발 계획을 짜겠다고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 수립하는 게 무슨 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상공 다도에 있는데 전체 땅 중에 30% 이하래요. 미개발지가 70% 이상이라는 뜻 아니에요. 짧게 많다. 지정해놓고 2년 줄 테니까 짜라.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했어요. 이거 좀 천천히 짜자고. 그리고 개발계획을 여기다 지정해놓고 공모하면 계획 갖고 오면 그 다음에 계획 짜겠다. 그래서 공모한 지역. 그래서 이거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짤 수 있는 지역이다. 몇 년 안에 짜래요? 2년인데 여기 330만 이상으로 엄청 커요. 몇 년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화살표가 330만에서 날라오면 5년이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인데 수립할 내용이 좀 많거나 특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2년이라는 시간을 주겠다는 거고 그때까지 안 짜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시키겠다. 근데 면적을 봤더니 330만 이상이네? 그러면 안 되겠다. 5년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개발 계획을 짤 때 무슨 계획을 짤 거냐면 이 도시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기본 방향. 그리고 너가 해 시행자. 어떻게 해 시행 방식. 이 세 개 중에서 수용, 환지, 혼용 중에 어느 게 좀 시끄러웠어? 환지가 시끄럽단 말이에요. 애초에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야. 수용이야 다 뺏어버렸으니까 시행자 밀면 되는데 환지는 너 나갔다가 들어와 했더니 얘가 안 나가. 이래버리면 진행이 안 돼요. 내가 동의를 했으면 어쩔 수 없이 나갈 거 아니야. 사전에 미리 뭘 얻으라? 동의. 그러면 면적하고 총수 중에 면적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면상이 총마잔 2분의 1 했어. 면적 얼마?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 동의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면적 얼마를 얻으라고 최소? 3분의 1 얻은 상태에서 이 3분의 2가 갖고 있는 딱 수가 얼마는 돼야 돼? 2분의 1은 돼야 돼요. 만약 200명인데 199명이 동의했다. 이거 해야 돼? 하면 안 돼? 199명이 동의한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199명 중에서 요게 199명이야. 한 명. 그럼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199명이 동의했으니까 하는 거 맞는데 거의 다 얘 땅인데 얘가 안 한대. 근데 얘가 억지로 가야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꾼 게 최소한 면적은 얼마 동의를 얻고 3분의 2 얘네 가진 숫자가 2분의 1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을 얻었는데 동의 요건 됐죠. 더 얻었는데 면적이 3분의 2가 안 됐어. 그럼 더 얻어야 돼요. 그래서 120명 하니까 3분의 2가 됐어. 그럼 그게 동의 요건이 갖춰진 거예요. 이 말뜻이 면적 3분의 1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절반 이상. 그래서 면상이 총 얼마? 2분의 1. 이걸 얻으셔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국가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뭐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안 얻어도 돼. 간주돼 버려요.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럼 얘네들은 동의 얻을 필요가. 그래서 여기 옆에 3분의 2, 2분의 1 옆에 국지조 X 그려놓으면 돼요.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건지는 알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누구는 안 넣는다고? 국가지자체 조합은 안 넣는다. 그리고 3번에 원래 이게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동시에 지정을 계획을 못 짤 수가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포함을 시켜도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역 지정될 당시 옆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할 때 이 설치 비용 있죠. 지정하면서 비용까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더라. 이 비용 관련된 건 나중에 포함시켜도 된다. 그리고 수용할 땅, 사용할 땅의 세부 목록을 짜야 되는데 지정하면서 그것까지 나오질 않아. 그래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은 나중에 포함시켜도 돼. 그럼 여기 싹 밀면서 세입자 주거대책 짜야 되죠. 세입자 주거대책 짜기가 쉽지가 않아. 구역 지정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여기 너무 크면 분할해서 할 건데 순차적으로 하겠다. 순환 정비 방식도 지금 지정하면서 짜기 곤란하니까 요 네 가지 있죠.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은 나중에 포함시켜도 된다. 해서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했었잖아. 따라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은 내용이 구체적인 거라서 추상적인 거라서
구체지정 지금 지정하면서 수립하기가 곤란하니 지정이 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면적이 너무 크면 330만 이상이면 여러 가지 기능 갖춰야 돼요. 그걸 무슨 기능이라고 그래요? 복합 기능. 330만 이상일 때는 복합 기능 가진 도시로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 1, 2, 3, 4가 시험에 언급했던 모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토지 세부 목록고시라고 해서 요거 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아까 실시계 인가받으면 수용 권한 주는 게 아니랬죠. 얘는 언제 줘요? 그러면 언제?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현관표 이렇게 쳐야지.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하면 요때 사업 인정 고시 있은 것으로 본다. 특이하게 도시개발법만 그렇다. 됐고,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자, 이제 구역을 지정했으면 이제는 사업할 사람 나와야 되니까 이 시행자가 옆으로 가서 밑으로 가면 여기 쭉 해서 나올 거예요. 공공부문 시행자랑 민간 시행자랑 이 박쥐 같은 놈들이 있어요. 국가, 지자체, 공공,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는 공공성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 중에 요 놈만 행정처이고, 그러면 얘는 공공부문 시행자라지 행정처이라고 하지 않아요. 공공이고 토지 소유자나 뭐 조합이나 수도권의 이전 법인, 등록업자, 능력 있는 자, 개발할 사업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부동산 투자회사 개발업자는 공헌성이 없어서 무슨 시행자라고 하고? 둘 중에 누가 제약이 좀 심하다. 얘를 제약하는 5가지만 자주 읽어두면 돼요. 그리고 얘네가 50%, 얘네가 50% 공동출자해서 만들었다 해서 공동출자 법인이라 민간이 50% 이상 출자하면 민간이 되고 공공이 50% 이상 출자하면 공공시행자가 되는 거라 박쥐라고 그래요. 여기 이 시행자 중에서 누가 좀 제약이 좀 많았어요? 그럼 누가? 민간.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만약에 전부로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와야 되죠. 전부 나갔다 전부 들어오려면 누가 해주는 게 나을까? 그 살고 있는 사람이 나을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가 하면 되잖아요. 나는 뭐 설립하면 되고? 그래서 원칙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당신들이 하세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누가? 조합, 시행자로 정한다가 원칙이에요. 이 사람 시행자 정해. 그거 하나랑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동의요건이라는 게 나오면 여기 개발법은 다 면적은 얼마? 3분의 1 총수가. 근데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하나 있었죠. 잘 들어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하면은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지자체한테 맡기면 5년 만에 끝난대.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죠. 그럼 면적도 절반, 총수 절반이 하면 넘기자 해서 지자체 등 시행 사유할 때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해서 5번 있죠. 5번. 5번 빼고는 다 면적 얼마? 3분의 1, 총수가 2분의 1. 그럼 찍기라도 할 때 면적에 2분의 1이라고 써 있는데 지자체가 안 보이면 틀린 거야. 지자체가 아닌데 2분의 1을 써 있으면 또 틀린 거고. 그래서 그 5개 한꺼번에 보셔야 되거든요. 거기 1번은 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제안할 때는 면적 얼마? 3분의 1. 근데 민간이니까 동의 얻는 거지 공공은 얻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토지 수용 사용 방식일 때는 공공일 때 민간일 때. 민간은 면적 3분의 1을 뭐 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이에요. 개발계획 짤 때 아까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그래서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요 조합도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우리 지자체가 좀 해주면 안 될까요? 하려면 절반, 반반, 2분의 1이죠. 예. 이게 지자체 시행 사유에서 동의요건인데 앞으로 이제 면적이 2분의 1이 나오는 건 지자체 빼고는 앞에 면적이 얼마예요? 근데 2분의 1 써 있으면 그놈이 답이겠네 라고만 알아도 오지선다에서는 답이 돼요. 예. 이 지문 다 몰라도 2분의 1 써 있으면 누구 답이야 거의. 예. 지자체가 아닌데 2분의 1 써 있으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게 구역이 딱 지정되는 순간 여기 당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본다고 그랬지? 도시 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보는데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의지 안 하겠죠? 근데 여기 지구단위 계획을 짤 때 개발계획에 넣어야 된댔어요? 실시계획에 넣어야 된댔어요? 구체적 사업계획은 실시계획이잖아. 그래서 여기 지구단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지구단위 써있죠? 지구단위 몇 년 내에 짜야 되는데 그럼 실시계획 인가시정도 3년.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해지되는 거예요. 근데 짧게 많은 지역은 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서 몇 년? 2년. 그 다음에 실시계획 몇 년? 3년. 330만 이상일 때는. 그 표시가 그 표시예요. 이 그림 무슨 표시인지 알겠죠? 제 생각의 의도는 이거를 표현하고자 한 건데 한글이다 보니까 저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됐고, 그 다음에 사업 방식 몇 개? 3개. 그 중에서 우리 뭐하고 뭐만 하면 돼? 수용하고 환지 방식만 하면 되는데,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얘는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에 시간이 단축돼. 왜? 다 사서 싹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얘한테 돈 주는 되는 거지. 그러면 시간은 적게 걸리는 대신에 돈 줬기 때문에 뭐가 많이 들어? 싹 밀어버리고 나서 주상공동 만든 다음에 분양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너 나갔다가 들어와라 라는 계획을 짜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안 나가. 그러니까 미리 동의 얻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돈은 좀 적게 들겠죠. 그래서 잠깐만 너 나가 있어라. 너 나가 있어라. 나중에 이걸로 줄게 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그 환지 계획을 짜야 되다 보니까 동의를 사전에 얻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점은 뭐냐면 땅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존의 평수보다 적게 받았지만 땅값이 올라가서 그 차익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공원 생기고 도로 생기고 공공시설이 공짜로 생겼잖아. 국가에서도 가장 권장하는 게 환지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많이 하시라고. 하겠다 그러면 다 지원해주겠다. 대신에 우리한테 내놔야 돼. 이게 보류지란 말이에요. 시행자가 환지 방출을 할 때 먹어야 되는 게 뭐가 나와야 되고? 채비지. 그래서 채비지하고 공공시설 용지 더해서 뭐라고 불러요? 보류지라고 불러요. 여기서 얘는 무슨 계획이 하나 튀어나왔고 환지 계획. 그리고 이제 순서는 똑같은데 나중에 환지 가져가라고 하는 뭐가 튀어나와야 돼? 환지처분 공고가 하나 더 나온 것 뿐이에요. 얘 둘의 차이점은 계획이 있냐 없냐 하나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 수용 방식은 제목이 딱 6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6개만 수용 6개밖에 안 되거든요. 6개의 중점 대상으로 내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일단 수용부터 가볼게요. 맨 위에 1번 수용 찾았어요? 사업 인정 간주되는 시기는 언제?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그리고 민간도 수용 가능합니까? 네? 민간도 수용 가능하냐고. 여기 수용 파트에서 찾았어요 지금? 똑바로 보고 이제부터 확인 한번 해볼까? 정비법 보고 있고 막 그러면 가만 눈을 개발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하면 사업 인정 간주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수용을 모든 시행자 할 수 있냐 했을 때 가능하죠. 조합만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민간은 제약이 있어서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이 2개 외에는 수용해서는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의업과 같이 할 때 했던 거.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 이 6개 파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거 토지 상환 채권하고 4번의 조성 토지예요. 그리고 원형지는 지문으로도 좀 나오니까 토지 상환 채권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공법에서 채권 몇 개? 4개. 지워도 될까 이건 이제? 도시, 군, 계획, 시설 채권. 좀 전에 했던 게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도시 개발 채권. 저기 주택법 가면 주택 상환 사채라고 나와요. 주택 상환 사채 나오는데 그래서 상환이란 말 들어가고 여기 상환이란 말 들어갔죠. 토지를 너에게 상환하겠다. 주택을 너에게 상환하겠다. 제가 누구 얘기라고 했어요? 너에게란 말은 너 이름 써놓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식 증권이 되는 거야? 기명식 증권이 되는 거야. 이거 안 써있으면 다 무기명이에요. 그럼 기명식 증권인데 얘 앞에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토지만 주는 거라고 착각하게 돼 있어요. 토지 건축물 상환 채권 이하 토지 상환 채권이라 한다가 법조문이에요.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네. 건축물. 그럼 얘 무슨 방식일 때? 수용일 때, 환지일 때? 응? 지금 내가 뭐 하다가 왔어 지금? 수용하다 왔잖아. 근데 토지로 주니까 환지 같잖아 또.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돈 받고 가야 되는데 얘가 원하니까 준 거잖아. 그래서 무슨 방식에서? 수용 방식에서 원래 내가 돈을 주려고 그랬더니 얘가 날 찾아온 거예요. 땅 달라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채권에서 토지 소유자 뭐 할 때? 그런데 내가 10억짜리 땅이니까 10억짜리 주세요. 그러면 이게 수용이야 환지야? 환지죠. 그 매수 대금의 일부만을 줄 수 있어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인데 시행자가 공공일 수도 있고 민간일 수도 있잖아요.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가 제약이 심해서 민간 너 부도 나면 어떡할 건데 뭐 받아와라. 지급보증. 민간이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 받아야 한다 이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지급보증 받아야 돼. 그리고 발행하고 난 다음에 토지로 상환한 채권이 김영식인데 A가 이걸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하다. 채권 원부에는 A 이름 써 있을 거고 얘 이름 써 있잖아요. A가 이걸 B한테 양도한다는 거야. 그럼 B가 이거 양도만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명의가 지금 누구로 돼 있으니 그럼 이걸 B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요청을 안 하면 이거 A라고 써 있기 때문에 아버지, 친구, 수행자 누구한테도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무슨 식 증권의 특징이에요? 김영증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 시행자가 공공은 상관이 없어요. 민간은 뭘 받고? 그럼 만약에 얘가 발행했다가 부도 나도 보증회사가 알아서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너무 많이 발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얘도 주고 쟤도 주고 다 줘버리면 수용이 뭐가 돼버려요? 한지. 분양 대상 토지 건물에 2분의 1을 초과해서 발행할 수가 없고, 김영이기 때문에 양도는 가능하나 반드시 뭐를 해야? 명의 전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 대항할 수가 없다. 토지나 건물로 상하는 건데 이게 토지 상한 채권이니까 토지만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건물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시행자가 건물 짓는 경우에 건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다음에 3번 선수금. 미리 땡겨받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공하고 민간 중에 누가 좀 제약이 있겠네? 민간은 공사 진척 10% 이상이면 못 땡기게 해놨어요. 그리고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나오는데 이 조성토지 공급은 수용 방식으로 끝났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조성이 된 거죠. 그럼 이거를 공익사업으로 끝난 땅은 전부 다 팔 때 감정가격으로 매각해요. 그럼 감정가격보다 시세가 더 비쌀 거예요. 옆에 있는 일반 택지 사는 것보다는 저거 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서로 살려고 하니까 경쟁에 붙여라 해서 원칙은 무슨 입찰? 경쟁 입찰인데 너무 많이 몰리면 투기가 너무 심해지니 여기서 주택용지하고 공장용지는 싸기 때문에 많이 몰려도 사업용지는 비싸서 못 와요. 그럼 그냥 경쟁 입찰을 하지만 주택 중에 무슨 주택 두 개로 나눠지는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그래서 단독주택 건설용지랑 주택건설용지랑 공장용지는 뭘로 해라? 추첨. 그리고 학교용지 좋은 것들은 무슨 계약으로? 수의계약. 그래서 원칙은 경쟁 입찰, 예외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단주, 공공추, 단독주택 건설용지, 주택건설용지, 공장용지, 공공택지만 기억하시고 처음 듣는다 그러면 다 수의계약으로 민다 이렇게 하면 문제 풀어요. 수의계약 8개 못 외우거든. 단주, 공공, 추구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뭘로 찍는다? 수의계약. 학교 등 뭐 폐기물 처리해서 좋은 거. 그리고 5번이 이주대책인데 어디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이주대책이잖아요. 이주대책이라는 거를 마련한 이유는 가서 미리 수용당하게 되면 뭐 10억 받는 사람도 있고 뭐 50억 받는 사람도 있지만 500만 원만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너 돈 받았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하면 안 된다. 이주해서 살 수 있게 대책 마련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는 거예요. 거기 6번에 원형지라는 거는 조성이 끝나기 전에 원래 형태의 땅을 미리 공급하겠다는 뜻인데 국가 등에게만 일단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야 기존에 있던 땅 이거 다 밀어버리면 아깝다. 도시개발구역 안에도 산이 좀 있어요. 나무가 막 수려하게 돼 있는데 이걸 굳이 다 밀어서 구역 정리하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놔두고 이거는 조성되지 말고 나머지는 조성해서 분양을 하고 이건 미리 특정인들에게 원래 형태의 땅으로 주겠다 해서 뭐예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여기 중간에 학교 넣거나 여기 중간에 공장 같은 거 넣어서 친환경으로 개발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원형지야. 그래서 원형지 몇 글자예요? 그래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밖에 안 돼. 3분의 1 정도만 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면 이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계약을 했더니 나쁜 짓 했어요.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물어볼까? 이거 비싸게 샀을 것 같아요? 싸게 샀을 것 같아요? 싸게 사. 왜 싸게 살까? 조성이 되고 나서 딴 거는 감정가격이잖아. 조성되기 전이니까 이거보다 더 싼 금액이에요. 그래놓고 이거 산 다음에 이 원형지 산 다음에 뒤로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10년간 못 팔아요.
10년간 전매 금지야. 아니 완료되고 완료된 날부터 5년 안에 못 파는데 빠른 날 팔 수 있게 줬는데 요 기간 동안 못 파는데 전매를 해버렸네. 그러면 이 계약은 뭐 돼버려? 계약 자체를 뭐예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지연이라고 아세요? 걔 결혼했으니까 미워 안 미워? 전지현 미워라고 그래요. 전이 뭐예요? 전매했을 때. 그리고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연하고 있어요. 그럼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공법에서 미착수란 표현 나오죠. 착수 안 하고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워반 계약 내용을 워반했을 때. 그래서 거기 전매, 지연, 미착수, 워반에 해당되면 원형지 공급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아까 이거 보세요. 아까 지자체가 좀 해주세요 할 때 동의 요건이 2분의 1. 또 1년 내 지정시정을 안 하고 있거나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6월. 지자체가 하던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면 토지소유자 조합보다는 우리가 할게. 지자체 등 시행자 되는 사유고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 요거 있어요. 이거 별표해 놓으세요. 암기 요망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자 지정해놨더니 이게 시식에 인가받으면 착수해야 되는데 공법에서는 미착수란 말 하면 항상 몇 년 따라다녀요? 거의 2년 따라다녀요. 아까 건축 허가도 받고 몇 년 내 착수지? 2년 내 착수 안 하면 반드시 취소잖아요. 거의 대부분 2년인데 5년짜리가 2개 딱 나와. 5년짜리가. 주택건설사업은 몇 년? 5년. 특별건축구역이라고 5년 내 착수 안 하면 해지하겠다고 있어요. 걔 빼고는 다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착수 나오면 다 몇 년? 20년, 2년, 미착수 2년 이렇게. 미착수 몇 년? 2년.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누가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 조합이 원칙이잖아요. 얘네들한테 시시계획을 이걸 3년을 주면 맨날 해지되니까 얘네들한테 몇 년 주겠다. 1년 내 인가시정 안 하면 시행자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6월.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한 게 취소됐고 CC에 인가받은 게 취소되면 못하죠. 바꿔라. 얘가 돈 떨어진 거예요. 못하니까 뭐요? 바꿔라. 부도 뭐요? 파산. 그래서 몇 가지에 지금? 4가지. 여기다 5번 해놓고 뭐 천재지변 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는 기억해 두셔야 돼. 시행자 변경 사유 고개 들어보실래요? 미착수 몇 년? 돈 떨어진 거? 부도 파산. 시행자 지정 인가받은 거? 취소. 얘네들이 인가시정, CC 인가시정 몇 년? 연장해서 몇 월? 6월. 이 4가지는 시행자를 뭐 하는 거예요? 변경 사유라고 했어요. 변경 사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절차상에서 수용해서 절차는 낼 게 별로 없는데 왜 낼 게 없는지 봐요. 수용했어. 그럼 밀었어. 완료됐어. 준공했어. 끝. 이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공고한 날에 다음날 깨끗하게 개발구역이란 말 쓰지 말아라 이 뜻인데 환지는 할 말이 많은 게 A는 2번, B는 몇 번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모든 사업화는 누가 짜야 되네? 시행자가. 근데 인가권자는 세부적인 내용이라 지정권자가 유일하게 안 하고 시군구한테 맡겼어요. 뭐 특도지사는 나오는데 어떤 분이 특별자치시장은 왜 빠졌니? 얘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 도시개발, 세종시는 인재개발된 지역이라 개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세종시는 현재 도시개발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도시군구한테 인가를 받는데 행정기관 중에 가장 상급이에요? 하급이에요? 하급이라 가장 하급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은 인가받을 필요가 없고 누구만? 비행정처만 인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행자가 작성은 하되 비행정처인 시행자가 인가를 받고 환지를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한 설계와 환지 전후 대비도 작성해야 되고 안 받기로 한 사람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리고 내가 먹을 땅, 시행자 먹을 땅, 보르지, 채비지 명세 이거 빼놔야 되죠. 그리고 입체한지는 얼마나 공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짜놔서 이대로 인가가 나면 착수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사 신청해서 공사 완료가 딱 떨어졌다. 환지처분 공고 때리면 무슨 날? 다음날 소유권 확정이 딱 되는데 문제가 착수했는데 전체 땅 중에 여기는 끝났는데 여기는 한 5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건 완료된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죠. 그럼 완료된 사람은 미리 가서 쓰세요라고 하는 걸 환지, 미리 가서 쓰세요라는 환지, 예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착수는 했는데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미리 가서 쓰세요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미리 가서 쓰다가 다음날 뭐가 넘어오면 소유권 넘어 그때부터는 종전토지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착수해서 완료됐는데 공사 완료가 2번 나왔죠. 2번 나온 이유는 완료돼서 와서 보라고 공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의견이 있어. 내 가서 땅을 봤는데 제 땅 이상해요. 말뚝이 2개나 있어. 그럼 빼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의견 제출한 거 타당하면 반영해서 마무리가 돼야 준공검사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진짜 끝났다라는 공고는 이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공고라는 게 2번 나와요. 와서 보라는 완료예요. 이제 끝났다라는 완료 공고야. 그리고 나서 60일 안에 환지 처분하면 요 날부터 공고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그럼 만약에 이거 오늘 오후 1시 했어. 3시 했어. 3시 소유권 넘어가는 거 아니죠? 냈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삐 하면서 무슨 날? 요때 소유권 확정되고 삐 하면서 땡 치면서 필요 없는 권리 소멸해야 되죠. 그럼 소멸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가 끝나는 땡!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 확정돼요? 그럼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때 소유권하고 청산금이 확정됐으니 더 받은 사람한테는 뭐하고? 징수. 덜 받은 사람한테는 교부해야 되죠.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소유권이 확정된다. 법률에 규정하여 물권 변동하는 거죠.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 발생한 거죠. 단 처분하려면 등기, 14일 안에 등기해주겠다. 이 등기가 되기 전까지 다른 등기 할 수가 없어요. 타등기 제한되지. 단 등기 원인이 있었다는 거 증명하면 가능한 예외는 있는데 요 등기할 때까지는 타등기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무슨 금이라고 그랬는데 청산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감가보상금이라고 유사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청산금은 개별 토지라는 거야. 감가보상금은 전체 땅이 나갔다가 전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나온 거야. 완전히 다른 거죠. 청산금은 개별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 있던 애가 얼마 받아야 되냐면 50평 받아야 되는데 40평 받았어. 10평 덜 받아서 뭐? 가만지. 만약 60평 받았어. 10평 더 받아? 그럼 가만지 받은 한테는 뭐 해야 되고? 징수. 중한지 받은 사람한테는 교부해야 되잖아. 징수 교부를 원칙이 일괄 징수 교부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돈이 없어서 약간 시간이 지체된다 그러면 이자 붙여야 되죠? 이자 붙여서 분할 징수 교부할 수는 있다. 근데 여기서 청산금을 찾아가야 되는데 확정된 날부터 우리 소멸시효 나오면 다 몇 년 됐죠? 공법은 다 소멸시효 5년으로 돼 있어서 5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 시효가 끝나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멸시효 몇 년? 소멸시효 너무 5년이에요 그냥. 소멸시효 몇 년이에요? 근데 얘가 청산금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체 땅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공공시설 용지를 많이 빼먹는 바람에 전체 토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공공시설 많이 빼먹는 사람 누구일 때? 행정편 애들. 행정청일 때만 가져가는 거야. 행정청이 공공시설 많이 빼서 요거 안 되겠다. 종전의 토지 소유자 용익권자한테 미안하다. 내가 공공용지 많이 빼서 전체 가격이 1000억인데 이게 990억이 됐으니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감가된 뭐를 지급할게. 보상금. 그래서 총액이 전부 다 떨어져야 되죠. 즉 청산금과 별개로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문에 청산금을 교부받으면 감가보상금은 교부받을 수 없다. 이게 나오면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내용도 내가 모르고 있겠냐라고 해서 X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가보상금하고 그거 좀 다르다. 됐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 조합이 있거든요. 그 조합. 에라디아 7명 보이세요? 예. 그리고 확대하면 얘네. 하나, 둘, 셋, 넷, 다, 몇 명? 일단 여기 토지 소유자가 200명인데 그래도 최소한 모이기 위해서는 개칠이라고 그래요. 7명 이상이 일단 모여서 우리가 이런 약속 정해야 되니까 정관 작성해야 되죠. 동의 얻을 때 면적 3분의 2 총수. 그래서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동의 요건 얻은 걸 가지고 지정권자님 우리가 사업을 할 테니까 조합 설립 인가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개발법은 끝날 때까지 잘 보세요. 이거 누가 지정했지 이거? 지정권자. 그럼 시행자 누가 지정해줬지? 지정권자. 그럼 시행자는 누구한테 가서? 실시계 인가권자? 지정권자. 준공검사권자? 지정권자. 인가 받을 때 누구한테? 지정권자. 승인 받을 때? 지정권자. 한지계의 인가만 다르다고 그랬죠. 얘만 특도 신고라고 그랬잖아. 걔 빼고 다 지정권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당연히 조합설립 인가권자 누구겠네? 지정권자야. 인가가 나면 성립은 된 게 아니라 설립이 된 거예요.
그 이제 법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일단 주된 사무 소재지 가서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러면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는 순간 성립되는 거야. 태어난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뭘로 보는 거예요? 법인. 사람이 모였잖아. 그래서 이 법이 없으면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하겠다. 그럼 얘네가 조합이 설립이 됐으면 잡으세요. 울고 있는 애 동의하네 안 하네? 안 해. 나 조합 안 됐어. 해서 우는 거예요. 예. 왜 우냐? 여기는 수용 방식이 안 되죠. 조합은 전부 나왔다 전부 들어오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환지조합이라고 그러지 수용조합은 없어요. 근데 내가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되잖아. 열받죠? 그 여기 법에서 토지 소유자 무조건 자동조합원 해버렸어요. 동의를 안 해도 뭐야? 자동조합원이야. 그럼 나중에 얘가 분명히 조합원들한테 비용 내라 그러면 안 내겠네? 그래서 나중에 연체로 부과하고 연체로 부과했는데도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징수해야 되는데 조합은 강제징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징수 위탁해서 스스로 내고 강제로 뺏겨야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업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따라가야지 되는 거야. 여기 조합이 사업을 하려면 조합이 사람인데 조합도 법인격 갖춘 거죠. 그럼 요 오른쪽 주먹 왼쪽 주먹 있을 거 아니야. 오른쪽 주먹은 뭐야? 이사야. 왼쪽 주먹은 검사. 이 머리는 뭐야? 조합장이에요. 조합장. 이 몸뚱아리는 누구야?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자 몇 명이 모인 거야? 이 뭐라고? 지금 뭐 7명이라고 모이는 거야? 7명 맞지? 여기 전체 200명 중에 7명이 모여서 조합설 인가가 나면 이 조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얘도 사람이라고. 근데 여기서 일을 누가 해야 돼? 헤드가 해야 되잖아. 근데 헤드가 하는데 혼자서 다 못하니까 누구 뽑아놓은 거야? 근데 이것들이 오른손이 하는 걸 뻘짓거리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누구 뽑아놓은 거야? 그럼 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뭐라고 하는 조합의 임원. 그럼 얘네들은 그 토지 소유자죠. 근데 12살짜리도 조합원 될 수 있나? 예. 땅 소유자면 다 조합원이니까. 근데 얘를 조합장으로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격 사유라고 하겠지. 그래서 조합원은 되나 임원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처음에는 아니었어. 근데 조합 이사였는데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 나서 애가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조합의 사무실에서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얘 일을 시키면 안 되겠죠. 얘 이제 안 되겠다. 얘 한정치산 선고를 때려서 얘는 이제 빼야겠다. 그러면 그 선고 받은 날 다음 날 개발법은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일단 거기 하나 볼까? 거기 미성년자란 단어 찾았죠. 걔 조합원은 되는데 뭐는 안 돼요? 당연히 조합은 법인이고 조합장하고 이사가 일을 하다가 자기와의 회사에 계약을 하게 되면 지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대신한다? 감사. 그리고 내가 땅을 팔면 조합원 지위도 양도돼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조합원 지위는 양도가 가능해요. 그리고 조합 설립할 때 동의를 했는데 나 싫은 거야. 항상 전에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후에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전에 처리하면 토지 등 소유자 수에서 제외하겠다. 그리고 겸직 금지라고 돼 있죠. 겸직 금지 뭐냐면 제가 육사 출신이라 했잖아. 제가 6학년 4반 반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6학년 3반 반장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내가 여기 장인인데 옆에 가서 장하면 안 되지. 겸직 뭐야? 금지. 니 거나 잘해라고 그래. 네.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면적이 나오는데 거기 면적 보시면 빨간 색깔 숫자 해놨죠. 그 공통점이 뭐냐면 개발법에서 숫자가 나오는 게 동의요건하고 면적이에요. 전부 다 기준이 이상인데 하나만 미만으로 돼 있을 거야. 응? 거기 뭐 하나 10만 미만이라고 돼 있죠. 걔 빼고는 다 뭐예요? 이상. 그럼 미만 걔 기억한 다음에 다 이상이고 내용이 뭐냐면 알면 되잖아. 여기 얘너만 10만 미만이고 다 이상이죠. 그럼 여기서 사적 개발행위가 아니라 공적 개발이니까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은 30만. 초등학교랑 4차로 이상이 있다. 그럼 얼마? 10만 이상이면 돼요.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장이 국장한테 제안할 때는 30만 이상으로 제안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면적이 10만도 안 되면 이게 광고비가 너무 아까운 거라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에 공고하는 거 얼마? 10만 미만.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한 후에 면적이 너무 크면 공청회 개최해야 되는데 공청이라는 단어 나오면 얼마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 개최해야 돼요. 100만 이상이면 이거 국장하고 협의하고 지정하라고 돼 있고 아까 복합기능 가진 도시 얼마? 330만.
그리고 2년하고 아까 5년 준 게 330만 이상이면은 2년, 3년을 몇 년으로 바꾸는 거? 거기 330만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온 게 뭘 것 같아요? 다 나왔어. 다 나왔어요. 다 안 나오면 내가 왜 썼겠어, 여기다. 옆에 지금 안 해도 돼. 거기 옆에 슬슬 암기하면 됩니다라고 써놨을 건데. 써놨잖아. 슬슬 암기하면 돼. 오늘 못 외워 이거. 3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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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100만, 330만, 330만.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 1만. 공업지역은? 바깥의 지역은? 30만.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10만 미만까지. 그리고 공청회 할 때 일간시험 공부 안 해야 되는 거? 10만 미만. 그리고 공공기관장 정출장한테 제안할 때? 30만. 공청회 개최하세요? 100만. 국장하고 협의하세요? 100만. 복합기능 가진 도시? 330만. 2년, 3년, 5년으로 바뀌는 거. 330만. 주상생자 1만. 복합기능 330만. 초사 10만. 도시적 바깥에 30만. 공업지역은 3만. 공청회 100만. 국장하고 협의하래요. 100만. 2년하고 3년, 5년 바뀌는 거. 공공기관 정출장 제안할 때 그리고 바깥에 있을 때는 얼마? 30만. 외울 수 있어요. 처음에 안 외워져서 그렇지. 슬슬 암기하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방식 중에서 맨 왼쪽에 수용 방식 있죠. 제가 아까 위에서 했던 내용 밑에다가 써놓은 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거기 1.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제한이라고 해서 여기 요거 1번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럼 일단은 모든 시행자는 수용 가능합니까? 그러는데 누구는 빼고 조합은 한지조합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공은 가능한데 민간은 제약이 있댔잖아.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그럼 수용에 관한 일반법은 공치법이라 공치법 준용하는데 얘는 미리 수용 권한을 준댔어요. 수용 가능한 시기 언제야? 그럼 언제?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재결성 기한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 종료할 때까지. 그리고 원형지 신설되는데 이건 요즘에 최근에 잘 안 나오고 아까 토지 상환 채권 나오면은 모든 시행자 발행하는 거죠. 누구 못 믿어서? 민간은 무슨 보증? 그리고 승인권자 말 안 해도 지역권자야. 기명 무기명. 기명 양도할 때 명의전 안 하면 제3자 대항자 발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뭘로 주는 거예요? 그 뭘로? 토지 또는 건물로 상환하는 거야. 그리고 이주대책이라는 거랑 선수금은 잘 나오진 않지만 한번 들어두시고 그러니까 원칙은 경쟁입찰에서 공급하는데 단주, 공공주 모르겠으면 다 수의계약. 근데 좋은 거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격보다 이하로 공급할 수도 있다. 이게 벗어나는 문제 없어요. 다 여기서 나왔어. 한지가 이제 짜증나지. 한지라는 거는 일단은 내가 A한테 이 땅 줄게, B한테 이 땅 줄게라는 한지 설계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시행자가 작성을 하되 비행정청만 인가받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여기 있어. 모든 시행자 작성하나 비행정청만 인가받는다. 왜? 인가권자가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군구 특도로 돼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요 한지 계획에 따라 나중에 한지 가져가세요라고 한지 뭐 하죠? 처분. 그럼 요 효과가 공고일에 나타나요? 다음날 나타나? 다음날 소유권 권리 이전이 다 확정이 되는데 입체한지도 다 이때 따라가는데 채비지 보르지 다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는 권리 하나 있었어요. 지역권 안 따라가는 데 있죠. 다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는 거. 그리고 미리 가서 쓰세요라고 하는 걸 환지 예정지라고 그랬는데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건데 그 시행자 입장에서 뭐도 해야지? 사용 수익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지 사업비용 충당하는데 처분해야 돼. 그래서 환지 예정지로 미리 처분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매매 계약으로 취득하는 거잖아. 계약 민법상 법률행위죠. 186조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돼? 등기. 그래서 미리 처분된 채비지는 매입한 자가 뭐 한 때? 등기 마친 때. 환지 등기는 환자하고는 14일 안에 하면 돼. 행정청이면 촉탁하면 되고 비행정청이면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괄 등기하되 등기할 때까지 다른 등기할 수 없다. 단 예외는 있다. 그래서 그 환지 관련된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오른쪽에 거기 혼용 방식은 따로 공부할 필요 없는 게 그냥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오면 돼요.
시험 출제 가능성 있는 거 별표 몇 개 해놨지? 소개해 놓은 거, 이거. 자, 면접 요건, 주상생자, 공업지역, 바깥의 지역, 초등학교 4차로, 일간신문 공고 안 해. 공공기관 제한할 때, 공청회 개최하세요. 국장하고 협의하세요. 복합기능, 2년, 3년, 5년으로 바뀌는 거. 뭐 다 외웠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내 입에서 막 나오잖아. 막. 오늘만 나와, 이게. 내일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일단 면접 관련된 숫자 되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동의요건 나왔죠? 동의요건 나오면 일단 면적은 대부분이 3분의 2와 총수는 지자체 등록 나올 때만 2분의 1, 2분의 1. 그거 간단히 기억하면 돼. 그 국장이 할 수 있는 거 국, 중, 공들, 천. 그리고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일까? 1만. 공업지역은 3만. 바깥의 지역은 30만. 초등학교 4차로 있으면 10만 이상이면 좀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취, 개, 지, 중이면 면적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는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앙행정위 협의한 땅에서 취, 개, 지, 중, 면적 계획 관련 없이 지정 가능하다. 4번 구역 지정한 후에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거 짧게 많은 지역이랬죠.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지역, 주상공 다대에서 전체 몇 프로 이하? 중앙행정위원장을 협의한 땅, 개발계획 공모한 지역. 5번에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는 거 있었지 아까. 비용 시오 했던 거. 그러니까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은 나중에 포함시켜도 된다. 6번 실시계획에 무슨 계획 들어있댔죠? 그래서 이 실시계 인가고시가 곧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보기 때문에 이때 기존 내용은 변경 등으로 보겠다. 실효가 원래는 실시계획은 3년이죠. 근데 짧게 말하면 개발계획 몇 년? 2년. 그 다음에 실시계획 3년. 330만 이상이면 5년.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시행자 변경 사유. 거기 들어보실래요? 미착수 몇 년? 돈 떨어졌어. 부도 파산. 인가 받은 거 취소됐어.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실시계 인가 신청을 몇 년 내 안 하시면 1년. 연장해서 6월. 시행자 변경 사유. 그 지자체 그러면 뭐야?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수용에 있는 5가지 입찰지, 원형지 내용은 문제풀이하면서 좀 보시면 돼. 전체적인 내용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1시간 만에 다 끝냈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가 엄청 좋아서 그대로 기억하면 좋지만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지 되니까 저기 정비사업 체계도는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할게요. 그러니까 3시까지는 또 오셔야 됩니다. 식사하시고 3시까지 오세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